한일 정보 트윈 뉴스 시작할게요. 트윈 뉴스 별로 오늘은 길게 안 할 것 같은데 하지 말까? 오늘 뭐 없나?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대부분 한일 정보. 저번 주가 너무 재밌었어. 트윈 뉴스가 우리 뭐요? 영상으로 나왔던 게. 하나씩 걸려야 되는데. 아니 우리 그러면 한일 정보 협정에 대해서 짧게 그냥 할까요? 트윈 뉴스 하지 말고. 아니면 트윈 뉴스 하면서 그냥 얘기해. 그게 나을 것 같아. 빅 사건이 하나 터졌죠. 네네. 한일 정보 포괄 보호,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GSO MIA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이제 비공개로 처리를 하다가 들켰죠. 아니 제대로 하는가? 들켜서 아니 근데 이거는 들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하고 나면 처리 안건으로 나오니까. 아까 카카도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들켰고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오늘 제가 트윗 뉴스랑 이렇게 겸해서 하는 이유가 트위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판 이론이 생겼는데 일단 전문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 전문 공개된 거를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진짜 전문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정식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약간 뭐 블로그 이런 데 떠돌더라고요. 누가 뭐 유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그런데 거예요, 근데? 근데 확실한 것 같은 게 이거에 대해서 뭐 국방부나 외교부에서 또 반박 의견은 없어요. 예. 그래서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베에서 글을 썼어요. 봤어요. 엄청 길어. 노컷 뉴스가 이 전문이 공개되자마자 단독으로 내보냈어요. 이 전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냐면은 한일 군사협정 전문 입수 국가안보 통째로 넘겨줄 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우 이렇게 센 기사가 나갔는데 노컷 뉴스의 입장은 아주 간단해요. 한일 정보 포괄 협정이 우리나라 국가 기밀을 전부 일본에게 넘겨주는 정도의 아주 중요한 조약이다. 따라서 국회 비준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이러한 조약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약간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협정문에는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정부 측 해명과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이 조약을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예요. 군사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일단 첫째. 이것을 만약에 내가 주용이 형에게 넘겨줬을 때 주용이 형은 이 정보를 절대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잘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파기할 때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파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서로 보상을 하거나 혹은 갈등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너 넘겨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협정에는 어느 정도 범위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넘겨준다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교류 협정이 아니라 이미 교류되어 있는 정보를 각자 어떻게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오히려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정보력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낮지는 않아. 높아요. 대북정보가 훨씬 높아요. 오히려 단독 위성을 갖고 있는. 감정이 문제를 넘어서 국익천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을 우리나라는 왜 맺으려고 그래 이걸? 일본은요. 무장을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자위권. 정식군들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단 엄청난 기술력과 정보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이 돈을 대고 미국이 돈을 대고 일본이 군사기들을 대고. 대한민국은 기술이니까. 엄청나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죠. 일단 쪽수가 많잖아. 60만 대군. 근데 일본에 비해서 돈은 별로 없어. 돈도 별로 없고 기술도 딸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공공연한 사실인데 중국과의 전선을 긋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강기갑 씨가 그랬다면서요. 뭐 부시 뺨이나 때리고 싶다고? 아니 가서 진짜 당신 중국한테 왜 그래? 이런 말 하는 즉시 우리나라의 모든 안보의 문제가 다 흐트러지기 시작하는데 한미일 삼각 공조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동북아 잠재적 패권 국가를 견제하고 있고 사실 이거에는 인도도 있고 베트남도 껴있고 뭐
아프가니스탄도 사실 그렇죠. 그거예요. 미국의 세계 대전략 중에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그거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약소국인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적 시각을 좀 함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약소국이에요. 아, 그렇죠. 감정적으로 네.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가 난 진짜 쉽게 얘기해서 이 극단적인 예로 일본이랑 중국이 예를 들면 붙었어. 예. 미국, 일본 어디 V- 편들 거야, 뭐 이거? 아니 어디 편 들 게 아니라가 어.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서 우리 중립국 미친 건드리지 마 거지. 한다고 미친 안 건드릴 것 같아요? 미친 거죠. 그래서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그래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약소국은 가지고 있는 약소국 스스로가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게 지론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롭잖아요. 음.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의 해양 패권과 중국 대륙의 대륙 패권이 그렇지. 충돌할 계기도 없고 그리고 엄연히 지금의 균형 상태를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코어를 원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원하는 건데 이 양방 중에 단 한 방이라도 이걸 원하지 않고 깨려고 하면 깨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쑥대밭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 어느 그렇죠. 어느 어느 순간 편에 서야 서야 돼. 돼요. 그게 예. 어디에 쓸 거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일본은 아니야 이건데 그렇죠. 왜 아니야?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우리도 싫어. 아니 일본이랑 중국이 만약에 단독으로 싸운다. 일본한테 붙어야죠. 아니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싸운다? 그냥 일본 대 중국이다 그러면은 아니, 그건 그런 이제-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게 네,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런 생길 수도 없고 단독으로 붙으면 뭐 일본하고 예, 붙으면 왜냐하면 안 중국은 안 핵국가고 되지, 일본은 뭐. 핵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싸우면 안 물론 되는데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중국한테 붙어야죠. 아 이제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근저에 깔고 있는 게 생존의 문제란 말이야. 아, 생존의 그렇죠. 문제죠. 그리고 중요한 국제정치는 거는 생존의 문제이지 뭐 땅이 네. 없어 땅이 아니잖아요. 한일 이제 북한 때문에 어떤 이제 정보 협정의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말은 좀 명백하게 잘 봐야 되는 게 국제정책적으로 보면 북한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 민족이지만 국제정책에서 보면 북한은 적이죠. 나쁜 사람 나쁜 맞아. 국가예요. 아니, 저 주적이죠, 주적. 그 협정문을 보면요 1조 2조가 이제 1조는 목적, 음흠. 2조는 정의예요. 예. 근데 정의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군사 비밀 정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음흠. 그런 거고요. 제공 당사자는 뭐 주는 사람이다. 뭐 음흠. 접수 당사자는 받는 사람이다. 음흠. 권한 있는 당국은 뭐 그런 권한이 있는 뭐 정부 기관을 말한다. 이런 정의 조항이에요. 음흠. 근데 노컷뉴스가 이걸 갖고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안보상 관련된 모든 정보를 준다. 아니 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은 뭐 중국 요리는 발바닥 요리도 있고 뭐 샥스핀도 있고 뭐 제비집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다.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제비집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먹을 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 근데 중국 요리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과 우리가 어느 것을 먹는 거냐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정말 확대 해석을 너무 잘해.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민주당도 그래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냈냐면은 1조와 목적과 2조 정의 부분에 방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로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전 인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사를 그냥 발로 쓴 건데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일베에다가 이런 거죠. 선거 우리 10만 원까지 왜 후원할 수 있잖아요. 정치인들에게 1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조항을 무조건 10만 원씩 후원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랑 그쵸. 똑같은 거죠. 맞아요. 네. 이제 확대 해석 및 네. 그게 뭐라 하는데 오류인데 이거 까먹었네. 아무튼 일반화. 일반화 그런 게 아닌데 아무튼 이것도 노컷뉴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군사 접수 당사자, 그러니까 일본이겠죠. 군사 비밀의 정보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구조에. 근데 이거는요. 그 접수를 그러니까 정보를 받은 나라가 그만큼 보안에 책임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조항이에요. 의무 거죠. 조항인데 예. 그거를 정보 주권으로 근데 이거를 해석을 했어? 사후 통제권이 그치, 상위국에 또, 넘어가게 그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거예요. 넘어간다. 예. 그거. 근데요, 이건요. 만약에 노컷뉴스 말이 맞다고 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주는 대북 정보를 그렇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심지어 중국에 팔아먹어도 몰라. 그러니까 노컷뉴스의 논리도 맞지 않을 뿐더러 노컷뉴스의 이해를 적용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그렇죠. 조항이 되는 예.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가 일본이 훨씬 많고. 저기 누구지? 고영인가?
예? 고양이? 고영희. 예, 고양이. 아, 고양이. 예. 그 동영상 입수했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입수하고 싶어도 못했던 정보를 얘네가 입수했다고. 아니 근데 일본을 통해서 나오는 북한 정보들이 막 상당히 그러니까. 많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이랑 북한은 교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고급 정보를 공짜로 먹는 거. 그럼 그 다음에요. 예. 좌파가 그걸 비판하려면요. 이거 어떻게 군사 기밀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우리나라 대북 감시 비행 감시 정보는요. 미국에서 다 받아와요. 미국이 조기용보기는 날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레이더 못 잡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근데 미국에서 네. 다 잡아오는데 이거 우리나라 공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 예, 이제 예, 이거를 예. 우리가 이제 네. 돈 주고 사올게라고 이제 뭐 유투기. 아무튼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권 주장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왜돈 주고 사?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는 상대적 위치상 보면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저하게 정보력에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그 뭐지? 또 하나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정보를 주잖아요. 미군 통해서 네. 주한미군을 통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잖아요. 근데 미국이 직접 정보를 캐치하는 유투기를 통해서 이제 캐치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이 직접 캐치하는 게 있어요. 일본은 우리한테 바로 안 주잖아요. 미군을 통해서 미국을 미국한테- 통해서 줘요.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하고 만약 한일 바로 군사 정보 받을 수 협정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그 제가 때는 이거는 제가 때 물론 그 대통령께서도 각하께서도 아까 나오신 각하께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한다고 하니까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어떠한 뭐 문제가 될 것도 근데요. 없고 이미 24개 국가하고도 체결을 그렇죠. 하고 러시아랑도 있는 부분에 했어요. 다 하고 있는 거고. 왜 그때 문제 제기 안 하다?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 중요한 건 절차상 문제를 예를 들면 공개했다 칩시다. 그래도 찬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친일판에 맞아, 모내면서 맞아. 엄청 매도했을 맞아. 거 아니야. 왜 말을 자 지겨워, 그리고요 이제. 이건요 제가 뭐 아까 회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절차상으로 공개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게 되면 이거를 동네방네 떠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요 아까 종국이 형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거 친일 문제로 걸고 넘어져요. 분명히 정서적 문제로 넘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지면을 가득 채웠겠죠. 그러면은요 요즘에 문제가 됐던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뭐 위안부 소녀상 문제, 독도 문제로 비화되죠.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 그건 뭐 우리가 정당하게 당연히 논제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자 중국이 끼게 돼요. 중국이 반일 감정이 우리보다 심한 나라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중국 반일 감정이 심하고 자 그리고요 중국은요 중국 당국에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이트들이 이제 중국은요 중국 공산 당국이 중국 국민들이 반일 감정을 갖기를 유도해요. 왜 그러냐면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 있죠. 불만과 그 통제에 대한 불만을 반일 감정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전략을 공산당이 많이 써요. 그러면요 지금 중국이 되게 어렵죠 요즘에. 이거 어렵죠. 지금 어렵죠. 막 보시라에 네. 막 예. 쿠데타 얘기 나왔었고. 예. 그러면 중국은 우리나라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맺으면 이거를 빌미로 해서 중국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한국으로 가져가요. 자 그럼 불매운동 나죠. 외교 분쟁 나죠. 지금 그리고 또 다른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 문제. 외교적으로 탈북자 문제 있잖아요.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넓게 봐야 돼요. 국무회의에서 왜 비공개로 하냐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성에 그러니까 뭐 그 반한 감정을 중국이 조장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 비슷한 맥락에서 투명성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투명하면 아이들은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예. 투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투명성 강조할 거면 판사들이 마지막 판결할 때 3명이 들어가서 판결을 하고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공개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갖고 그게 있는 왜냐면 민주주의가 결코 효율적인 투명하면요.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효율적인 의도치 부분이 있는 않은 그 비토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그 거부점이 생겨.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게 절차 사항의 투명성 강조하다 보면 일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렇죠. 맞죠. 국회가 이거 되게 누가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국회가 요즘 다 생중계 하잖아요. 예전에는 안 했다고. 그게 가결되는 건수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거 알아요? 그럼. 공개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합의하면 욕 먹거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대충 저도 국회 닫아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밀실 정치를 하자는 말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공개하는 걸 그 시대비 이걸 다 근데 닫아야 한다고 어차피 생각합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물밑에서 거예요. 이루어지고 퉁치고 넘어가고 부분적으로 딱딱딱 잘라갖고 파파팍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나와선 저쪽 유력하고 이렇게 그렇지 하는 뭐. 건데.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만약에 우리가 합의의 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 뭐 공개해서 대놓고 하면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외교 마찰을 가져오게 되고 자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느냐? 자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히토류 막았죠. 그런 거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긴밀한 전략적 움직임은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적이 모르게 맞아요. 주적이 모르게 해서 딱 맺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딱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했었어. 아니, 근데 국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잘 지나고 있었는데 이게 근데 걸렸어. 근데 이거 5월달에 얘기했었어요. 가끔 보면 민주당은 국익보다는 민생을 더 아니 근데 민생도 아니 뭐 그걸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웃자 말하는 얘기인데 국익은 아니, 관심 그러니까. 없고 민생만 치는 그러니까 이게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안보는 그럼요. 민주주의가 다소 훼손되더라도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가치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안보를 재단한다. 이거는 국가 지도자한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보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재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사람한테 역으로 민주주의로 그러면 안보를 재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랑 안보랑 별개예요. 별개죠. 안보가 지켜져야 민주주의가 있는 민주주의를 건데. 못하던 나라들도 안보는 중요시했잖아요. 안보는 중요해서 북한 봐봐요. 얼마나 철저해. 아니 조선시대 때 의병 일어나고 네. 이순신 장군이 싸우고 그 농민들이 창 들고 곡괭이 들고 나가서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민주주의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래도 안보는 지켰잖아요. 내가 살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약에 그때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칩시다. 자,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우린 덜 민주주의야. 그럼 일본이 우리를 쳐. 그러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일본으로 붙어야 돼요. 왜? 저희가 민주주의니까. 맞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 왜? 일단 살고 안보가 봐야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살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다들 이제 오해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랑 좀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저 새끼들을 저 봐라. 안보만 역시 뭐 또 뭐 친일파를 떠나서 뭐 밀실 정치 플러스 전제 정치 전체주의 히틀러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린 그게 아니라고. 아니죠. 근데 이 정보보호 협정을 근데 저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아쉬운 거는 대통령에게 참 아쉬운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이거를 한다는 걸 새누리당도 사실 교감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이랑 그리고 야당 당수들 있잖아요. 박지원 원내대표나 아니면 뭐 이해찬 대표 이런 사람들도 좀 불러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 취지를 공감해 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설득 당할 분들도 아니지만 그런 어떤 아까 종국영이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적 합의와 타협이 없는 것 같아요. 교섭을 못하게끔 너무 원천봉쇄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능력인데 사실 대통령의 능력인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랑 마찰이 생겼을 때 국회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채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게 합의가 너무 잘 됐다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좋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MB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단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소통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는 집권 여당도 좀 문제라고 보는 게 새누리당이 얼마나 MB 정부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선긋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뭐 집권 여당의 문제일 수도 있고 MB 정권이 가지고 있는 아예 태생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뭐 새누리당이 좀 몸살이는 거는 대선 앞두고는 이해 가고 좀 민주당에서도 이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하는 행동 자체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민간 섹터나 이제 대중들은 분명히 본질적인 부분들을 봐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방송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에서 많은 얘기가 되는데 그 여기 트위터에서 이런 논리로 해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한국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를 같은 군대로 인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면 한미 동맹은 아니야. 근데 그 뭐냐면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거냐면 자위권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군대로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아니냐는 건데 거다. 자 봅시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 헌법에서 평화 헌법이잖아요. 일본 평화 헌법이 재무장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기는 거다. 왜? 우리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왜 일본 헌법을 지켜야 돼? 내 말이 그건 일본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일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중요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익과 국익이 아니, 있냐 좋아. 없냐를 따지면 되지. 왜 일본 것까지 와서 뭐야 이게- 내정 가서 하고 싶다는 거야? 아니요 뭐야? 이게요 네이버래 노컷 뭔 얘기야? 뉴스에서 또 이제 이거를 했어요. 진짜 노컷이다 거기 정말 컷이 아니, 없네. 그렇게- 아니 이거 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이게 교수 이름이 이장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본 평화헌법과 맞지 않다. 언제 이상하죠? 갑자기 왜 일본
북한이랑 이렇게 친해졌는지 오지랖 몰라요. 중요한 거는 아니 국내법이든 우리도 못 챙기는데. 아니 그냥 아니 이게 반대하기 위한 논리를 막 만들어내는 그까지 아니, 언제부터 일본 헌법 평화 그러니까 뭔 상관이야. 이게 우리한테 국익이 있냐, 실익이 있냐, 그것만 따져서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익만 따지면 될 것이지. 저는 이렇게 왜 생각해요. 이런 우리나라 국익에 맞으면 탈레반이랑도 나는 협정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거기는 좀 아니 뭐- 근데 거기는 좀 그렇게가 웃긴 거예요. 그게 왜? 나는 내가 돼.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내 자유를 지켜줄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두 분이고. 아니 근데 형 안 그래요? 형님 자유가 뺏기게 생겼어. 근데 탈레반이랑 손잡으면 형이 자유 지켜줘. 그럼 잡을까 안 잡을 거야? 명예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 아, 이게 웃긴 거야. 이게 웃긴 거라고. 형은 죽지. 중요한 사람들은 형 가족들이나 뭐 이런 알았어,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물론 다 우리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권영기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를 격상시켜 주는 거다. 요즘 일본 우익 세력과 미국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추미애 의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를 구실로 동해에 출몰해도 괜찮은가요? 이건요.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도 일본이 올라오면 그 와요. 추미애 의원님이 뭔가 좀 대단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1990 몇 년이죠? 1998년도인가 96년도에 미일 가이드라인 협정 내용이 뭐냐면 그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이남에 그러니까 남한 땅에 있는 동해상의 해상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02년도에 신미일 가이드라인 협정이 다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한반도 전쟁시 유사시 북까지 가는 거예요. 해상권을 가져, 동해 해상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사항에서 네, 미국과 일본 합의한 사항이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만약에 사람들이 한반도 착각하는 게 국제 정치를 논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추미애 의원님 노무현은 미안한 노무현 얘기인데. 전 대통령의 후예인데 좀 미안한 얘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의 뭐 균형자. 누가 인정한 소리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 주냐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국제 정착에서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돼요. 누가 인정해?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가 동북아 균형자 그건 마치 김정일이 아,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보잖아.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추미애 의원님, 그거 지금 우리가 해상권을 넘겨주겠다 안 해주겠다 떠나기 전에요. 이미 미국과 일본하고 다 협정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위대 뭔 오지 얘기야. 마세요. 오지 마세요. 자위대 오지 마세요. 해도 일본이 자기 안보를 위해서는 와요. 그럴 때 재밌는 아니 얘기 근데 있어요? 일본은 자위대 이미 유상을 넘어섰잖아. 아, 국가 놓고 해서. 이라크 전쟁 때 참 평화유지군 파괴하잖아. 예. 이게 이미 자기권 넘어가는 거. 가끔 우리가 가다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어떡해. 내가 이걸 무시하고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 러시아에서 수호기나 이런 정찰기들이 우리나라 독도까지 와요. 이거 모르죠? 와요. 그럼 잡힌다고 대비 해야 아니야? 돼. 형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카디저라고 해갖고 이렇게 저 외곽 라인이 있어. 우리나라 영공이 넘어가야 될 게 있고 안 넘어가야 될 게 있다고. 근데 저기에서부터 러시아기가 오잖아요. 얘네들이요. 일본 애들이 카디지고 나발이고 그냥 추격해요. 대응하려고. 이거 침략이에요. 침략. 진짜 엄격히 따지고 보면 침략이라고. 근데 이거는 그럼 일본 애들은 뭐냐면 얘네가 러시아기가 우리나라 공격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렇지. 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보는 양보가 없어요. 안 보세요. 우리나라도 가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휴전선까지 진격을 해요. 그 대응하려고. 근데 물론 이제 그 별 충돌은 없지만 이거는 뭐냐면 자기네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정도령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일 군사정보협정 소동은 한미일 남방 삼각 보건 소동이다. 이는 북중러 북방 삼각과의 대결 구도를 전제한다. 자, 이건 틀렸어요. 왜? 우리는 러시아랑도 이 협정을 맺었어요. 네. 완전 틀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MB가 그랬어요. 중국과도 맺을 의향이 있다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떡할 거야. 이미 철진한 낡은 틀에 집착하는 이 정권의 문제. 자,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공산주의, 엄연히 공산주의 세력인 중국과 북한의 남진을 견제하고 있는 건 철진한 낡은 틀이 아니라 지금도 당장 우리가 유일한- 살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예요. 근데 나는 MB가 만약에 MB 정권이 중국이랑 이걸 맺잖아요. 그럼 명분이 사라져. 그러면 명백하게 동북아에서는 북한이 나쁜 놈이라는 걸 만방에 그렇죠. 알리는 결과거든요. 근데 제발 좀 해봐.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예. 중국이 갖고 있는 아, 대북 중국과의- 정보는 맞아요. 예. 그렇지. 예. 맺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일로 인해서 쉽진 않아질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근데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미국은 동북아를 이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의 대결 구도도 있지만 그래도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세 그거에- 가지로 보고 있다 생각하는데 뭐요? 필요에 따라서는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아니 당연하지, 아니에요. 그거는. 중국을. 아 중국. 네, 그렇게 중국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유리한 거예요. 사실. 엄청 유리해. 우리는 어. 중국과의 어떤 아웃포스트로서의 미국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또 중국과 미국의 물꼬를 트는 우리가 G20 때 그걸 했잖아요. 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이용해야 되는데 잘해야지. 그게 균형자야. 잘해야 하는데. 아니 균형자라고 하는 건요. 물론 아니지. 이게 균형자로- 파워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아니 그건 이게 맞아. 뒤에 이게 그 양쪽에 있어서의 뭔가 캐스팅 보드까지 못 찍더라도 여하튼 뭐 그 아, 이거 맞잖아.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균형자는 이거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균형이다. 이건 그게 아니라 진짜 균형자는 뭐냐면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각자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한테 유일한 생존의 길을 얻는 거. 네. 근데 이건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도 있고. 아니 어쩔 수 없는 문제지 뭐. 아니면 강해지던가 우리가. 맞아. 그러면 세금 강해지던가. 50%씩 걷고 군대 10년씩 가서 그럼 좀 강해져. 아니 그래도 안 돼. 성군 안 정치 돼요, 안 하든가. 돼. 아니, 내가 그게 진짜 그거 알아요? 물리적인 그런 게 있대요. 국력을 비교했을 때 물리적이라고 아니, 하는 게 물론 뭐냐면 그럴 수 있죠. 인구, 땅덩어리. 우리나라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땅덩어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나는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을 방법 딱 하나예요. 외계인이랑 손잡아야 돼. 이티 아니 갑자기 걔네 외계인들이랑 손잡아갖고 걔네들이 우리 손에다가 뭐 하나 주는 거야. 레이저 발사시키면은 막 500km 바깥에서 사람 죽일 수 있고 막 전차 다 부셔지고 이런 거 개발해봐. 뭐 절대 안 돼. 막 핵 날라오면 하늘에다 대고 찍 쏘면은 핵폭탄 없어지고 막 이런 거 만약에 걔네가 줘봐요. 오케이. 그런 거 아닌 이상 안 돼요. 아까 외계인이랑 손잡으면 돼. 아까 이제 그 얘기했었는데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에지스 라인도 네, 버려서 버리는데 뭐. 아니 이제 미국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으면 이제 공화당 같은 거는 뭐 네오콘들 신보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책이 2000 몇 년도에 나오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05, 6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네오콘들이 쓴 책이 한반도와 이혼하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왜 지금 남한을 자꾸 붙잡고 있느냐. 남한 버려라. 버려도 된다는 거야. 한반도 버리고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해 주지 않냐. 그리고 일본의 뛰어난 군사 과학 기술은 우리가 너무나도 탐내는 거고 우리는 돈 되고 일본은 군사 과학 기술 되면 모든 걸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세계 대전략상 별로 한반도에 가치가 없다. 그때 한참 이제 효순이 미선 사건으로 반미 감정 심해졌을 때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우리가 한반도를 붙잡고 있어야 하냐 이런 얘기를 그때 하는 부시가 거예요. 욕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나쁜 놈이라. 근데 부시는 그때 당시 명백하게 말을 해요. 인터뷰에서. 왜 남한을 버리지 않고 북한을 저렇게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냐. 나는 국익을 떠나서 자기 기독교의 윤리야. 하나님이 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유를 저렇게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람은 나는 인정할 수가 그래요.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네오콘들한테 부시가 한참 욕먹은 거 알아요? 그것 때문에 어. 내부적으로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북한이 미국이랑 양자회담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가장 큰 건 그거로 봐요. 만약에 얘네가 딱 쇼부를 치는 거야. 대한민국 통일시켜줘서 우리 나 친미할게. 그러면은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남는 장사예요. 그렇지. 평화롭게 통일했지. 사실 친미 국가라는데 나한테 전혀 위협이 안 돼요. 그러면 남한 자체는 하나는 버려도 돼요. 그래요. 북한에 의해 통일시켜. 공산권 인정하잖아 미국이. 그렇죠. 자기랑 친하면 중국 인정하잖아. 자기랑 친하면 미국은 그런 나라니까. 그런 자기한테 거예요. 이득이 되면. 그렇다고 미국 아니 그게 미국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아니, 국제정치는 그치. 당연한 거라니까. 나쁜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미국 뻑큐 뭐 일본 뻑큐 하면 망하는 줄 알아. 안 망해. 그런 나라 백날 욕해면 안 망해. 여기 진짜 좌파들 아무리 윤주지 막 거기 막 그림에다가 막 칼 꽂고 뭐 인형 만들어서 막 쑤시고 해도 윤주지 안 죽어. 난 즐긴 놈이니까. 진중권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처에 독소조항이 널려 있다. 무슨 조항? 있답니다. 그 조항에 독소조항 없어요. 무슨 독소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불평등 조약도 이런 아니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독소조항이에요. 뭐 강화도자가 다시 맺는 거야? 뭐 독소 세력이에요. 독소 네. 조항이야 또. 그러니까 물론 절차상으로 정당성을 얻지 못한 정치력의 문제는 있어요. 그건 우리 언제나 인생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네, 맨날 언제나 얘기하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고 막 친일 정부네 매국노네 그럼요. 하는 건 네. 본질을 흐트리는 것이고 또 물타기 하고 있는데. 좀 무식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과거의 국익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있는데 과거 구태 한 2년과 그 과거의 그런
식민지에 대한 뭐 가슴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국익 발전을 등한시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죠. 저희가 오늘 되게 많은 걸 다뤘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영상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나이스! 영상 방송으로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4명이서 이제 다 같이 마사지 한번 하도록 합시다. 아니 좀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왜요? 또 있는 집도 우리 또 얼마냐. 또 뭐 그러면 서로 마사지를 해주자. 아니 나 진짜 군대에서 30분 지압 마사지라는 책 갖고 연구한 적 있어. 진짜. 그럼 아니면 요즘에 쿠팡 되게 싸. 그렇죠. 뭐 60% 할인하던데. 아니 우리 내가 말하는 마사지가 이제 그런 마사지 말고 팩. 네. 진짜 1,000원짜리 팩 붙이는 거 그런 거라도 하고. 그것도 부의 상징이야. 확실히 그렇게 될 것 같아? 뭐가요? 이거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얘기합시다. 자, 뭐 다음 뭐? 주부터 다시 이렇게 아 얼굴.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우리 저기 가자. 와봐 가자. 와봐. 빨리 배고프다. 저는 약속 있어요. 왜? 집에 가야 되는데. 끊어주세요. 너 아빠 좋아해? 아니 밥 빨리 먹고 나도 가야 돼서. 나 아빠 싫어해.